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구리시장 백경영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시정에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스택 3동 주민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이제 취임해서 우리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업무를 시작한 지가 1년 벌써 6개월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제 시간을 뒤로 하고 무엇보다 구리 시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성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한강변 개발 사업이 구리 토평이 공공택지 지구로 정부고시로 발표가 되었고, 또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안이 국회에 이제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구리 시민을 대상으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듯이 구리시의 가장 관심의 뉴스는 무엇보다도 구리시가 메가 서울 편입이었고, 또 두 번째가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이 구리 시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리 시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 목표이자 과제는 구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 도시로서의 발전해야 할 겁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구리시가 이제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19만 구리 시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정말 신중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리시가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저희가 쏟아붓겠습니다. 최근 이제 구리시는 교통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지하철 8호선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6월 말 개통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B노선 갈매동 추가 정차뿐만 아니라 GTX-D 노선 잠실에서 구리로 이어지는 노선을 유치하고, 또 첨단 순환 트램을 도입해서 구리시 어디나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4통 8달의 구리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스택 3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이제 반영해서 구리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성김 행정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서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회 사무국장 이정일입니다. 우선은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동과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계속 브리핑에도 나왔는데 아마 그 10대 뉴스 1번이기도 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 서울시 편입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서울시에 편입되면 뭐가 좋은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한 점들도 있고요. 특히 뭐 시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야 담당자들이 다들 나오셨는데 아마 분석하신 내용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재정 자립도 31% 앞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저희 이제 구리시 이제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뭐 핫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과 또 장단점,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또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편입권은 뭐 그동안 김포가 서울시로 이제 편입을 요구하면서 저희도 김포보다는 구리시도 서울시 편입되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와의 그동안 개발 문제로 협의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편입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도 의견 표시를 했고 또 오세훈 시장과 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 뭐 면담을 가진 것은 작년에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시가 편입을 받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뭐 구리시가 뭐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 결과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구리시가 편입되면서 메가시티로 확장해 나가고 또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들 또 구리시에 배치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TF팀을 구성하고 또 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이제 공동연구반, 서울시와 이제 공동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1차적으로 갔고, 먼저 이제 금년 1월 11일 날은 서울시에서 공동연구반이 이제 구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반은 저희는 뭐 이제 행정지원국장이야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제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거기서는 상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해서 여러 분야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서울이 편입이 되면은 그 논의된 과정을 이제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행정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저희가 정부 발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 발의,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 있어요. 근데 행정안전부는 우리 시의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를 이제 건의할 건지, 또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막바로 국회에 심의 의결을 보낼 건지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는 반드시 뭐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권장사항, 권고사항인데 뭐 대다수 뭐 이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국회로 넘기면은, 국회가 의결되면은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하면은 그냥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이 선거 이후에 이제 검토하는 걸로, 뭐 우린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 없지만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 이번 총선 이후에
이상을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느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교통과 도로 부분에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거는 이 서울시의 이제 노선 버스들은 경기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노선 버스들은 다 서울시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구리시를 거쳐서 이제 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뭐 신내동이나 우리 상봉동에 있는 그런 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이 다 이제 구리시를 거쳐서 이제 차고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요번에 이제 우리 한강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그 교통 확충 계획도 보면은 서울시의 이제 노선 버스들이 다 여기 구리를 거쳐서 용마 터널을 통해서 사가정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당장이 뭐 시행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준공영제, 그러니까 버스 운행에 따르는 예산을 시가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경기도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는 오히려 시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로 자리가 비면은 글로 가려고 하는 점이 이제 저희와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호선이 신내동에서 멈춰 있는데 뭐 공사하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이 가장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다산에 입주되는 시민들이 이제 구리를 거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진입하기 때문에 구리시가 시내가 이제 곳곳이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제 2030년부터 입주가 되는데 거기까지 입주하면은 저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 지옥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 시장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교통 대책을 우리가 왕숙천 바닥으로 해서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한남대교까지 이어지는 지하 관통도로를 이제 개설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나 경기도에 이제 올려서 서울시에 협의를 받는데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쪽에 차량이 많이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서울시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서울시로 편입되면 뭐 서울시 협의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그냥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행정 절차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에 맞춰서 시공하려면 지금서부터 서둘러도 늦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서울시가 계속 뭐 우리가 서울로 편입 안 되는 상황에서는 협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공사 시공이 어렵다. 또 더더구나 서울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절차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서울시는 도심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거나 인구가 집중이 돼서 혼잡한 거를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그것도 해소하려고 하고. 그러려면은 도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이 대학교예요, 대학교. 대학교가 도심 한 군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게 뭐 캠퍼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는 학생들을 외곽에 캠퍼스를 두면은 오히려 도심이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거 위에 이제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산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구리시는 자연스럽게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는 아무래도 예산 집행이 경기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라는 이유로 각종 이제 공공시설들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공공시설을 운영하려면은 재정을 많이 투자해주기 때문에 경기도는 한 33조인데 서울시는 한 45조 정도 돼요. 면적이 적고 인구도 적은데도 서울시에는 재정이 훨씬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하지 않는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인데 휴일날도 운영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휴일날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런 등등의 복지 사업을 경기도보다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가 훨씬 달라집니다. 우리 고급 평준화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다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러려니까 사교육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서울시는 뭐 다 평준화 지역이니까 그래도 교육의 질은 경기도보다 그 전문가들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 진학도 높잖아 이게. 그리고 과일 입시 경쟁으로 이제 부모나 학생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체장의 이제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축소되는 민원들은 이제 서울특별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가서 이제 민원을 하셔야 돼요.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시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 지금 구청이 되죠. 거기보다도 서울시청의 문턱이 아마 높겠죠 이게. 그게 이제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이제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또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런 운영권도 서울특별시장한테 있어요. 그런 민원들은 다 이제 서울시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사가 있잖아요. 도시공사, 관리공사. 이것도 이제 구청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도 서울시장한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인사권, 기술직 인사권도 서울특별시장이 해요. 우리 일반직 행정직들만 이제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이 권한이 엄청 축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부를 때 시, 군, 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구청장이 그만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위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처리하는 게 좀 먼 곳까지 가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제 감소가 돼요. 특히 이제 지방세는 한 220억 정도 이제 감소됩니다. 이제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세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한 220억 이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뭐 특별교부세는 달라질 게 없는데,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800억 정도 줄어요. 그 800억 정도를 못 받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한 1020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이제 직접적인 거와 간접적인 세수가 줍니다. 대신 서울은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에 900억 정도를 이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이제 보조금과 경기도 보조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해주는 이 보조금이 많습니다. 한 400억 정도가 많아요. 400억.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262억이 전체 세입에서 이제 직접적인 세입은 이제 줄지만 간접적인 세입 뭐 기타 수입까지 다 하면은 262억 이상 이제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이제 262억만 이제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소각장, 운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서울시가 부담하니까 저희가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우리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 이상 세입은 늘어날 걸로 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복지 서비스나 각종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구리시는 전체 이제 25개 구인데 저희가 하면 26개의 구가 되잖아요, 이게. 규모명, 우리가 이제 시군 단위로서는 가장 면적이 적은데, 이제 서울시 구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 면적이 5번째로 커요, 이게. 이거 엄청 큰 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우리보다 지금 우리는 18만 7천인데 18만 7천도 안 되는 데가 2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시는 이제 서울 동북부의 중심의 도시로 이렇게 우뚝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이제 강남 3구가 있듯이 즉 강동 3구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리와 강동구하고 이제 하남도 이제 편입되면은 이렇게 3구가, 강동 3구가 강남 3구보다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제 우리 편입 시 이제 행정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울시 편입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한 과정들, 서울시에서는 이제 옮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신내동에 있는 그 6호선을 연장하고 기지창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저희는 뭐 남양주 쪽에 행정구역은 구리시로 돼 있는데 왕수천 건너편에 가 있는 땅이 한 5만여 평 돼요 이게. 우리 뭐 거기 지하를 차고 기지창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후에 뭐 체육시설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또 지금 서울시는 청량리에 이제 청과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마장동시장 이거를 복잡하고 혼잡하니까 우리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희도 뭐 그렇게 도매시장 이전했을 때 이제 그런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시장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저희는 뭐 좋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여쭤봐야죠 이게. 이렇게 옮겨도 되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가 아까 얘기한 뭐 대학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이전 계획들을 이제 우리가 서울시와 이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이제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시민들한테 이제 여쭤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공동연구반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제 이거를 서로 뭐 협의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검증 과정도 이제 거쳐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검증을 충분히 전문기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민들한테 저걸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절차를 쭉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장 먼저 한 데가 문화일보예요. 거긴 좀 상세하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나와요. 동별로 또 정당 지지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쫙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더 퍼블릭이나 중부일보 등에서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맞아. 여론이 똑같이 67%, 68% 찬성. 반대는 29%. 그 서울 편입 찬성이 구리시가 가장 높아요. 이게 김포, 광명, 하남보다도 훨씬 구리시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를 29%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전월세 이제 사시는 분들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공공택지 개발할 때 임대 주택을 이제 충분히 마련해서 여기서 전월세 값대 올라서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결입니다. 우선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이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토평동 일원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다면 우리 시로 이전이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구리시에 지금 구리역은 이제 바로 옆에 우리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글로 이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 옆에 지금 삼각형 땅 그 도시 토파스로 이용하는 거기는 이제 기숙사 부지로 이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을 갖고 도시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에 아주 큰 빌딩을 짓고 있어요. 거기 이제 입주를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는 뭐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그때 광교 캠퍼스라고 하는데 그럼 광교 캠퍼스로 했을 때 여기 구리 캠퍼스 짓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서부터 우리가 서울시 편입 얘기 나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전 계획은 없고 광교에 있는 데는 광교 캠퍼스로 두고 구리시는 구리 캠퍼스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뭐 달라진 게 없냐? 우리가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경기도 방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의견을 보냈는데 계속 경기도에 답변을 안 해서 우리가 촉구를 했더니 당초에 협약 체결한 대로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뭐 그 어떻게 활용할지는 뭐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협약대로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이제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리시 도시계획과장 이광석입니다. 2024년 그 한 해에도 스택 상동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주택공사 약칭은 GH공사입니다. GH공사의 그 구리시 이전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공사를 이제 그 주 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계획은 경기도 산하 그 일부 기관을 경기 동북부 권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이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2021년 6월달에 경기도와 구리시, 그다음에 이제 경기주택공사, GH공사와 경기주택공사 일부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 GH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우리 구리시는 이제 GH공사 이전 부지 확보 및 건축 공사 등을 위한 인허가적인 그 행정적인 지원을 협력한다는 그 협력 내용을 협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우리 시는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토평 근린공원 부지가 되겠는데요. 그 부지에 이제 경기주택공사가 그 사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구리시 도시관리 변경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8월달에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2023년 1월 2일자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의정부의 그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 요구를 하였고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이제 작년 9월에 그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까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하고 이제 GH공사의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GH공사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사항을 지속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 공문으로 이제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최근에 1월 16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와 이제 그 GH공사에서는 GH공사의 주 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계획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획도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또한 그 당초 협약을 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경기주택공사의 주 사무소가 구리시로 이전되는 관련 문제는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GH공사의 주 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 19일 이제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내용의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심의가 완료되면은 이제 구리시와 서울시가 통합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서울시와 구리시가 통합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면은 경기도나 이제 GH공사는 그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시는 이제 서울시하고의 그 통합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기업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공기업이 한 32개고요. 출연 기관이 68개입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 기관 중에 일부 기관을 GH공사가 이전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유치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분여회 총무 김경숙입니다. 장자 호수공역에 그 대중교통이 많이 체증이 될 텐데 그 활성화 및 그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환승 주차장은 제가 민선 6기부터 이제 구상을 하다가 이제 중단되고 제가 이제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벌말 삼거리 가는 쪽으로 이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또 경찰서 쪽으로 가는 걸 이제 2단계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이제 수립하고 지금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이제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수춘입니다. 새마을 분여의 김경숙 총무님께서 질문하신 장자호수 공원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장자호수 공원역 인근에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간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의 편리성 제공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1만 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리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 장자호수 공원역 환승 주차장 건립 방안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호수 공원역에서 벌말 삼거리까지의 장자대로 지하 공간이 1순위로 검토되었고 장자호수 공원역에서 구리경찰서까지의 장자대로 지하 공간이 2순위로 검토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역 지하철 환승 주차장 건립 사업은 약 369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지하상가 등과의 복합 개발 가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과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검토 결과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환승 주차장이 신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계태입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참 항상 노고하시는 시장님, 각 실가 국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자호수공원 내에 벼농사 체험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반응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시민이 다수 찾는 한강시민공원 등 다른 곳에도 어린이들이 농업의 소양인식과 농촌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쪽에 과거에 이제 몇 년 동안 논을 이제 만들어서 벼수합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아마 그때 사용 허가를 해줄 때 비료 사용 이런 거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이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료를 안 쓰고 농사짓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이제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허가를 하는 것은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 방안을 구상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김계태 방위 협의회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체험장을 장자호수공원에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한강시민공원에 조성하기 위해서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료 농약 사용 도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 벼농사는 병충해로 인해서 친환경 농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올해부터 24년부터 관해 지역인 남양주에다가 약 6,600제곱미터의 농지를 임대받아서 거기에다가 20농가 규모로 체험 농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가을철 밀과 보리는 농약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친환경으로 재배함으로써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자유방재단 한태숙입니다. 저는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평 캠핑장에 반려견 동반 입장이 안 되는데 향후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는 토평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담당 과장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고 검토된 내용을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리시와 그 수택 3등의 자랑거리인 구리 토평가족 캠핑장에 수택 3등이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토평가족 캠핑장은 현재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말마다 약 26면 되는데 주말마다 그래도 예약이 꽉꽉 차는 그런 인기 있는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건의를 검토를 해서 그 최근에 반려동물과 같이 이런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입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같이 캠핑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정서와의 차이, 그걸로 인한 민원 차이와 또 당초의 시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분리시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올해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불편한 점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첫 해인 만큼 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날, 그런 날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런 날 예약을 미리 받고 지정을 해보고 그 이후에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그런 날을 좀 더 확대해갈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택삼독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장 서영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시장님, 또 우리 동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복합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개관을 하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 및 공유 공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 활성화 대안을 갖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청소년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점점점 더 확대하고 개방해서 이제 일반 연계되는 부분들은 함께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운영 계획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청소년 팀장 박자연입니다. 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 2월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한 이후에 20년 만에 청소년 활동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여서 2월 말경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전용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다채로운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휴식하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변의 행정복지센터나 여성행복센터, 멀티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여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분간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백경현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많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뜻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이제 수택삼동 지역은 우리 구리시에서 면적으로는 가장 큰 동입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또 지하철 개통을 하면서 이제 변화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 우리가 충분히 수립해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면서 겪는 교통 불편 이걸 최소화시키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2024년도 수택 3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간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